여러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그럼 이미 시작된 겁니다. 뇌가 썩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신경과 전문의 박영수입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잠드는 사람들은 100% 치매에 걸렸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요. 부산의 78세 박순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이름도 못 기억하고 길도 못 찾고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준 대로 잠자는 시간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손자와 윷놀이를 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7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시간에 잠들다가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늦었더라고요. 도대체 몇 시에 잠들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가 썩을 일 절대 없습니다. 치매도 절대 안 걸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평소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면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도대체 몇 시에 자면 뇌가 썩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녁 7시쯤 소파에서 뉴스 보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밤 10시나 11시에 깨서 이제 진짜 자야지 하면서 침실로 갔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TV 다시 켜고 핸드폰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이것저것 하다가 언제 잠드나요? 새벽 1시, 2시, 심지어 3시에 잠들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 뇌에는 특별한 청소 시간이 있어요. 마치 밤에 도로 공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간에 뇌 속 독성 물질이 깨끗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이 청소 시간일까요? 부산의 74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청소 시간을 놓쳐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새벽에 잠들었어요. 저녁에 졸았다가 깨서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자는 습관이었죠. 그러다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찾고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고 집 앞 슈퍼마켓 길도 헷갈리고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뇌 청소 시간을 계속 놓쳤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도 명확해졌어요. 한 달 후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를 하셨어요. 도대체 제가 할머니께 뭘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어요.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밤 10시에는 완전히 잠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뇌 청소가 시작되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뇌 속 독이 그대로 쌓여요. 기억하세요. 밤 10시가 데드라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잠들면 뇌가 썩기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만 아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도대체 왜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뇌가 썩는 걸까요? 그 무서운 이유가 총 5가지가 있어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이에요. 지금부터 뇌가 썩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5위는 뇌 혈류량 감소입니다. 혈류량이 뭐예요? 하실 분들 계시죠?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에요. 우리 뇌는 온몸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써요. 그래서 피가 충분히 공급돼야 해요.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뇌로 가는 피가 30%나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밤늦게 자면 우리 몸이 응급 상황이다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심장, 폐,
간 같은 중요한 장기에만 피를 보내고 뇌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대구에 사는 71세 김영철 할아버지예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저녁에 졸았다가 밤 10시 30분쯤에 깨서 침실로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밤 11시나 11시 30분에 잠들었거든요. 별로 늦지 않게 자는데? 라고 생각하셨어요. 70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71세가 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그거. 라고 하시면서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어요. 시장에서 1,000원짜리 3개 사면 얼마인지도 바로 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길을 자주 헷갈리셨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뇌 검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인의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무조건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뇌에 피가 안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는 10시 30분에 침실에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밤 10시가 넘으면 뇌가 굶어 죽기 시작해요. 지금 안 바꾸시면 정말 위험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말할 때 단어가 조금씩 빨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시장에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3,000원이요?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뇌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류량이 정상의 85%까지 회복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조금만 일찍 잤는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이인 뇌 혈류량 감소예요. 뇌가 굶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위는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뇌 속에 정말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청소차가 있어요. 밤에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예요. 이 청소차가 언제 일할까요?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청소차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뇌 속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바로 치매를 만드는 나쁜 물질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서울에 사는 69세 박미숙 할머니예요. 박미숙 할머니는 저녁 8시에 소파에서 졸았다가 밤 10시 30분에 깨서 이것저것 하다가 밤 11시 30분에 잠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15년 넘게요. 68세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69세가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5분 후에 또 오늘 며칠이지?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셨어요. 안경을 찾으면서 누가 내 안경 숨겼나? 하시는데 머리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였어요. 어제 뭐 했지?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뇌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이었어요. 뇌에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마치 집에 쓰레기를 한 달 안 버린 것처럼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뇌 청소차가 일을 못해서 쓰레기가 쌓였어요. 무조건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11시 30분에 자는데 그게 늦은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밤 10시가 넘으면 뇌 청소차가 일을 못해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어요. 저녁에 졸음이 와도 참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도와드렸어요. 저녁 8시 이후엔 소파에 앉지 않기,
밤 9시 30분에 무조건 침실로 가기. 3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2개월 후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딸이 와서 김치찌개 해줬지 하시면서요. 6개월 후에 다시 뇌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 속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잠자는 시간만 바꿨는데 제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늦게 자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뇌에 나쁜 쓰레기가 3배나 더 많이 쌓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위 뇌 속 쓰레기 쌓이기예요. 더러운 쓰레기가 뇌에 쌓여서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3위가 남았어요. 3위는 더 무서워요. 3위는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뇌세포가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이 나쁜 호르몬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호르몬 이름이 코르티솔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왜 이 호르몬이 나올까요? 밤늦게 자면 우리 몸이 큰일이야, 위험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뇌의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인천에 사는 73세 최정남 할머니예요. 최정남 할머니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매일 밤 12시쯤에 잠들었어요. 1시간 정도 늦게 자는 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72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73세가 되면서 무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이름도 자꾸 깜빡하셨어요. 30년 넘게 알던 옆집 아주머니 이름도 뭐였지? 하시면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였어요. 이번 주에 뭘 했지? 하시면서 월요일에 뭘 했는지 화요일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무서워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뇌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20%나 줄어들어 있었어요. 뇌세포가 죽어서 뇌가 작아진 거였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나쁜 호르몬이 뇌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무조건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할머니는 선생님, 12시에 자는 게 그렇게 늦은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밤 10시가 넘으면 나쁜 호르몬이 막 나와요. 뇌세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평생 12시에 잤는데 갑자기 9시 30분에 어떻게 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도와드렸어요. 저녁 9시부터 집안 불을 하나씩 끄기, 핸드폰도 치우기,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기.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엔 옆집 아주머니 이름도 기억하셨어요. 김순자 씨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뇌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줄어들었던 뇌 부분이 다시 커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잠자는 시간만 바꿨는데 제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늦게 자는 사람들을 5년 동안 지켜봤더니 기억 담당 뇌 부분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3위 뇌세포 죽이기예요. 나쁜 호르몬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2위는 뇌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뇌가 새로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는 매일 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요. 망가진 뇌세포를 고치기도 하고요. 마치 몸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깊게 잠들었을 때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에 뇌 수리공이 일해요. 망가진 곳을 고치고 새로운 뇌세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뇌 수리공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뇌가 계속 망가지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광주에 사는 76세 한영수 할아버지예요. 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11시면 일찍 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75세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76세가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손자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줘도 어려워. 못하겠어 하시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신문을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모르겠네 하시면서 다시 읽어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집중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5분도 못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시면서 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뇌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뇌세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뇌가 늙어가기만 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뇌 수리공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11시도 일찍 자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밤 10시가 넘으면 뇌 수리공이 퇴근해요. 뇌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어요. 저녁 뉴스를 다 못 본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도와드렸어요. 저녁 뉴스는 다음 날 아침에 보기, 밤 9시부터 조용한 음악 틀어드리기.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자가 알려주는 핸드폰 사용법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엔 신문을 읽고 나서 내용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엔 TV 프로그램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어요. 이 드라마 참 재밌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1년 후에 다시 뇌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뇌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잠자는 시간만 바꿨는데 제 머리가 다시 젊어졌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늦게 자는 사람들을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새로운 뇌세포 만들어지는 양이 7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2위 뇌 만들어지지 않기예요. 뇌 수리공이 일을 못해서 뇌가 계속 늙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1위가 남았어요. 1위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1위는 뇌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뇌 전체가 망가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뇌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끊어져요. 마치 전화선이 다 끊어진 것처럼요. 뇌에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감정 느끼는 부분. 이 부분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뇌가 제대로 일해요.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이 대화가 완전히 끊어져요. 뇌가 하나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부산에 사는 79세 김순덕 할머니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10년 넘게 자정에 잠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자는 습관이었거든요. 78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79세가 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화장실이 어디지? 하시면서 헤매시더라고요. 가족 얼굴을 봐도 누구인지 몰랐어요.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지? 하시면서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방법도 까먹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도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거울을 보고도 저 사람이 누구야? 하시면서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절망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뇌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뇌의 모든 부분이 따로 놀고 있었어요. 기억하는 부분과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거였어요. 제가 할머니 가족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지만 지금이라도 바꿔보세요.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게 해주세요. 가족들은 선생님,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 상태에서도 나아질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늦었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시간을 인식 못 하시니까 가족들이 계속 도와드려야 했어요. 3개월 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화장실 위치를 가끔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엔 남편 얼굴을 알아보는 날이 생겼어요. 당신이지? 하시면서 웃으시는 날이 있었어요. 1년 후엔 숟가락 사용법도 기억하셨어요. 혼자서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을 15년 동안 지켜봤더니 뇌 전체 네트워크가 붕괴될 확률이 5배나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위 뇌 전체 망가지기예요.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춰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밤 10시에는 꼭 잠드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방금 말씀드린 무서운 일들이 모두 사라져요. 5위 뇌 혈류량 감소 막을 수 있어요. 4위 뇌 속 쓰레기 쌓이기 깨끗하게 치워져요. 3위 뇌세포 죽기 뇌세포가 살아나요. 2위 뇌 새로 안 만들어지기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요. 1위 뇌 전체 망가지기 뇌가 다시 하나로 연결돼요. 제가 91세까지 완벽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50년 넘게 밤 10시에 잠들었거든요. 김영철 할아버지처럼 말이 빨라지고 박미숙 할머니처럼 기억력이 돌아오고 최정남 할머니처럼 뇌가 다시 살아나고 한영수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젊어지고 김순덕 할머니처럼 조금씩이라도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녁에 졸려도 소파에서 자지 마세요. 밤 9시 30분이 되면 무조건 침실로 가세요. 잠이 안 와도 눈만 감고 계세요. 여러분의 뇌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지켜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살아요.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